네, 한상춘의 경제전망대인데요. 한상춘 의원님 만나기 전에 그 인사 관련된 자막 좀 한번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내정하기로 오후 2시에 발표한다는 거고요. 오후 3시에 현호석 부총리 또 김관준 남재준 장관은 그냥 임명하기로 청와대에서 현호석 부총리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죠. 김관진 국방장관과 함께 임명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방장관은 현재 김관진 장관으로 그대로 유임하고요. 현호석, 김관진, 남재준 장관은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자막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이슈들을 진단하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전망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또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얘기는 또 아침 시간에 좀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은 환율 얘기입니다. 환율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1,050원까지 갔어요. 1,000원대 붕괴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제는 뭐 1,110원대 후반, 거의 뭐 1,120원대까지 또 급등을 했죠. 먼저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제 모 조창강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뵀는데요. 상당히 오히려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많을 것 분들은 같아요.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2달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또 투자분도 기억나시겠지만은 1,050원대 초반 가니까 우리나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 얘기하거든요. 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그 예측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고 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 시점부터 미국의 그 증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달러 가치가 좀 강세가 돼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보면 물건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책 요인이 있긴 합니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 경제 요인이 좀 비교적 괜찮아가지고 달러 그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 달러 가치가 주요 교역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 움직임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달러 페러티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2개월 전에 한 78, 80 정도 움직이던 것이 지금 80에서 83 정도를 해서 주요 그 통합부에 대해서 달러 강세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그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1,050원대 초반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말씀대로 1,120원대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때에 비해서 약 70원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이 같이 있겠죠. 달러 강세는 대외 요인일 것이고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최근에 그 달러원 상승,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요 교역국가의 이렇게 경제 여건을 차이를 반영하고 또 정책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감으로써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격 변수와 달리 이 주요 국가의 그 가격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예측하면 2달 전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강세니까 미국 측 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화 약세니까 우리 측 요인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최근에 그 시장 움직임에서 보면 증시가 다우지수가 연일 그 사상 최고치,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는 연일 사상 최고치의 행진을 기록함에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시 쪽에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시 쪽의 그 모습에 따라서 환율도 결정되고 채권시장 결정되고 이래서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증시 상황이 비교적 좋고 이것이 달러 가치 회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엔화가 약세되고 미달러가 강세되는 이것을 아베노믹스의 그렇다 하루효과의 효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베노믹스 효과보다는 미국 측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환율에서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부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그 달러 가치 회복이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 이렇게 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때 시점에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당시에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셨습니다는
환율에 의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미치는 사례를 없겠다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상승으로 돌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경제 강요들 이렇게 해서 임명되시는 분 이제 3시에 이렇게 손호섭 네. 경제부총리도 공식적으로 임명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수출을 중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비교적 매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대변인 공식 브리핑이 있었네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에 변호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신재현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이제 환율이 워낙 그때는 떨어질 때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기업들이 수출이 어렵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환율 좀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를 피력한 것도 최근에 이 달러 원 상승의 원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혹은 통화당국이 그런 거에 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최고 통수계좌께서 환율 안정 의지를 비치겠느냐 해서 그랬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하고 글로벌을 더 진전도가 높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네. 글로벌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자국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경제 책임자는 글로벌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 서로 이렇게 공존할 때는 물론 글로벌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는 글로벌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관점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글로벌 이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환율을 그대로 맡겨놔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 경제 생활에 안정을 두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던 미국도 자국의 이익, 일본도 자국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발 외환시장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환율은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변동성이 크면은 그만큼 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기업들은 지금 1,000원이 좀 깨질 걸로 좀 포지션을 예측하고 구축했다가 올라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 그때 당시에 워낙 1,000원을 깨진다는 세계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서 오면 지금 말씀대로 기업들은 지금 과거 우리나라의 1997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대도 키코 사태 예. 이런 피해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쫙 해서 내려간다면 성급해서 불안하니까 성급해서 그런 환율 예상에 쫓아가서 외화 포지션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달 전에 1,050원에서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수출 결제 대금의 달러를 받은 계획분 같은 거는 네. 미리 원화로 바꾸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환율이 1,050원대 초반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상태에서 원화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익 결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당시에 2달 전에 이렇게 결제할 물량을 지나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예상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결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거꾸로 1,120원대 분접함에 따라서 1,050원대 예상만 했던 사람들은 얼만큼 손실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만나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네.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더더구나 불과 5년 전에 키코, 지금과 같은 상태의 지금이 미니판이라면 그때 큰 상황이 재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키코의 피해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외화 손실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그 환차익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거죠. 리드 앤 레그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 시기를 늦추고 낮추는 건데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가 또 중요한데 뭐 환율 예측이 굉장히 제일 주가 예측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1,050원에서 1,120원대를 가는데 네. 대부분 이제 물어보시면 아직도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원화는 계속해서 절상된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이르는 예. 것 같습니다. 워낙 그 2개월 전에 짧은 시간이었었고 지금 상태에서 원달러니 1,120원 가니까 당혹스러운 환경에서 아직도 이렇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많은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 자, 한국경제 지금 경제성장이 2% 내외입니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고민하는 것이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펀더멘탈 측면에서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는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중진국 함정 이런 우려도가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 펀더멘탈 측에서 쉽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만큼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보면 역시 외환 정책 당국자가 환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느냐. 이것도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적은 상태에서 보면 이게 환율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외환시장 관련해서 비둘기파 매파가 많이 했습니다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할 때 수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한다면 지금의 최고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스텝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걸 지평하는 라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환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려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과거의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환율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환율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들은 사실상 2개월 전에 그렇게 예측했다가 지금 그런 것을 믿고 외화 포지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지금 경제 현상에서 교역 시장 대 상대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외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볼 때 자, 한국 경제가 어떠냐. 지금 가뜩이나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은 상당히 좋은데 반해서 우리 증시라든가 부동산은 안 좋은 외톨이 현상까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환율은 무조건 내가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들은 좀 우리가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향성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원화의 약세, 환율의 상승이죠. 상승 요인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환율이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얘기지 네. 환율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 상승하겠다 이런 이건 얘기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이 환율이 민감한 상황인 만큼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은 상당 부분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세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시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네, 예. 우리 경제 여건이라든가 정책 단계 입장이라든가 주요 교역 국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상 그런 가능성은 적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예. 1,000원 달러 밑으로 못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원달러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진행자께서 해석하시면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자막을 그렇게 뽑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네네. 정리하죠, 정정하죠, 그러니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강세로 간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간다는 건 아니다. 진행자들 뿐이 동의할 수 없다, 뭐다 이게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얘기를 했다, 동의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지 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경제 여건은 아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때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방송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식 방송할 때 보면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가격 변수를 볼 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방송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표현을 우리가 해설해주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보면 어제 예측했던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 누구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 현상이 확실한 변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 현상이라는 걸 그렇게 확실한다면 자 어떠냐? 경제 현상 쉽죠.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가격 변수라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이든 간에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는 그 가격 변수에서 쏠림 현상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는 균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균형 부분은 어떻게 맞추겠느냐 하면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요 교육상과 지금과의 적정 환율 수준을 반드시 감안해서 대체로면 적정 환율 수준이 지금 한 1070으로 본다면 우위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우위로 간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사실상 기업이 그 환율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율이 밑으로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갈 때 기업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환차손이라든가 환차익을 누리는 적극적인 환영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영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적정 환율 수준을 놓고 예측할 때는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보다 올라갈 때는 내려간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상하 변동폭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모습이 지난번에 5년 전에 키코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2개월 전에 1,000원 믿고 지금 것처럼 불확실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업들이 환율만 갈 때 그래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전망대. 환율 외환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키프로스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핵심 변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라 오늘 하셨고요. 또 방향성이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의원님이 조금 소리를 높여서 말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